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시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단양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양의 비전과 도시 브랜드의 관계. 자, 2007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지역 브랜드 컨설팅 용역 수행 결과 단양 지역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방향성 도출. 그리고 전통의 재반 자산을 활용해서 외부 고객의 내부 유입. 단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반 자산을 통해서 외부 고객이나 외부 관광객을 내부로 유입하겠다는 그런 목표죠. 먼저 그럼 재반 자산을 알아야겠죠. 어떤 게 단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양은 어떤 도시인가요? 저는 거기에 절이 있거든요. 단양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 사찰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 먹거리들, 좀 유적지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면 재반자산으로는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역사 유적지가 많은 지역, 관광 자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 활용 방안으로 위락 숙박 등의 관광 인프라 개선, 지역 축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식 전환, 재반 자산이 이렇고 활용 방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자,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지역은 부산도 그렇죠. 역사 유적지 부산 많죠. 관광 자원이 많은 지역 부산이 많죠. 그러면 과연 단양의 비전에서 단양만의 특색이 반영되었나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목표로 단양의 미래 비전 및 정체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 개발을 통한 인지도 확산. 근데 단양의 미래 비전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를 설명을 해야지 이런 인지도를 확산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떤 원론적인 그런 목표만을 세우고 세운 겁니다. 이게 용역 결과거든요, 여러분. 컨설팅 기간이 맡겨놨는데 비전이 뭔지도 안 나오고 또 이런 재반 자산이 뭔지가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통 유적지가 많으면 어떤 게 많은지, 자원이 어떤 게 많은지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대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부산의 재반 자산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도요, 도시와 천혜의 해양 자원, 해양 문화 자원이에요. 해양 문화 자원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재반 자산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한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 것 또한 신기합니다. 우리가 낙동강 하구의 에코센터 알죠, 여러분들? 을습도 습지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그런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역사, 특히 우리 피난민 역사가 있죠. 굉장히 그 피난민 역사도 들어보면은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중요한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산이 많죠. 산이 굉장히 수려한 산들이 도시와 같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대부분이 산 지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산이 금정산, 백양산, 승악산 등등 다양한 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명산 100에 무려 1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백산 중에 명산 100산 중에 부산에 있는 산이 17개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산으로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끊임없이 축제가 일어나죠. 불꽃 축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영화제, 이벤트와 축제와 끊임없이 계속 개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매력도 있는 도시라고 이런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먹을거리, 부산만의 고유한 음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식은 모두 대한민국의 음식이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돼지국밥,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부산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관광자원과 먹거리, 역사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에 있는 다크 투어리즘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용두산 공원 아시나요? 용두산 공원 가보셨죠? 그 용두산 공원이 원래는 외관이었습니다. 외관. 일본 배가 들어올 때 그곳을 정찰을 하고 뭐 승선시켜줄지 아니면 못 들어 배가 들어오게 해야 될지 못 들어오게 될지 뭐 이렇게 관청 같은 곳으로 외관이 있었던 거거든요. 일본 외관.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외관을 부시고 그 위에 우두산공원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스토리도 있고 남아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크 투어리즘으로 좀 더 관광 자원이 됐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역사 유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런 활용 방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화 축제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경 관광이 아름다운 영화 축제의 도시. 밤에 보면 굉장히 불이 많이 켜져 있고 야경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 때는 이런 제반 자산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제반 자산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만들고 또 그걸 또한 슬로건이나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도시 마케팅으로 인해서 뭐가 얻어지냐면 도시 브랜드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시 브랜드 자산이 있어야지 CVB는 컨벤션 뷰로는 외부에 나가서 마케팅을 합니다. 자산 없이 나가면 그냥 알리는 것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 마케팅 계획의 평가 부분, 목표와 평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목표를 잡고 또 이 목표에 따른 평가를 매년 그리고 매주 어쩌면 매월 평가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먼저 도시 마케팅 계획의 평가로는 경제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왔냐, 아니면 도시 부가가치가 얼마나 형성이 됐냐, 뭐 등등 이런 수출이 얼마나 됐냐, 무역은 어떻냐, 무역 수지는 이런 도시 마케팅으로 인해서 대외 브랜드는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거기에 따른 브랜드 공헌이나 브랜드 가치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마케팅 계획의 평가에 있어서 경제 효과 분석 그리고 브랜드 공헌,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평가에 녹여내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평가나 목표에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같이 들어가야 된다. 어, 그러면 이런 계획의 평가, 또 아까 전에 말했던 도시 마케팅으로 인해지는 도시 브랜드 자산은 크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부산을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연상 이미지 하면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냐,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브랜드 연상 이미지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애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이애미에서는 여러분들 마이애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 최근에 해외에 관심 많은 분들은 마이애미가 예술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이애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애미는 사실 미국에서 최초로 도박이죠. 그게 내국인 도박이랑 그 다음에 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곳입니다. 그것도 그게 어떤 술에 어떤 제약 없이 도수의 제약이나 수입 뭐 이런 제약 없이 뭐 술이나 아니면 뭐 담배나 뭐 대마까지는 아니었지만 대마 쪽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술과 도박을 인정한 곳이 되니까 또 지정학적 위치에서 남미랑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멕시코랑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런 멕시코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 사실 불법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마이애미에 거주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거기서 섞여서 있다 보니까 마이애미 해변가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지만 그 외에 도심 지역은 굉장히 슬럼가였습니다. 뉴욕과 같이 슬럼가였는데 거기 안에서 이미 많은
문화들, 특히 뭐 남미 문화, 그리고 그런 기타 북미와 남미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굉장히 스트릿, 여러분들 팝 아트 잘 아시죠? 그 팝 아트들이 사실 상위 문화, 하위 문화는 없습니다. 상위 예술, 하위 예술도 없고, 스트릿, 요즘에는 스트릿 예술 문화가 굉장히 대세죠. 팝 아트 부분이 사실은 상위 문화, 하위 문화 구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스트릿에 관련한 예술들이 굉장히 하위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 상위 문화, 하위 문화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분류를 상위 문화, 하위 문화라고 하는데, 그 상위 문화, 하위 문화의 기준은 굉장히 오랜 유구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긴 역사가 긴 문화를 상위 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신에 생기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상하가 그 정도로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릿과 같은 하위 문화가 이미 마이애미 도심가에는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하위 문화를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춰진 거예요. 거기에 비교적으로 문화가 있고, 또 마이애미라는 관광지가 있고, 그 관광지로 어떤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조금만 약간 인프라만 개선하게 되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다 갖추고 있죠. 문화가 있고, 문화가 좀 슬럼가가 위험하긴 하지만 이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팔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팔로들을 조금만 개척해주고 인프라스트럭처만 조금만 손을 대게 되면 굉장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브랜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애미 브랜드의 위험한 슬럼가에 문화를 입혀서 지금은 예술가의 도시들이 되어 굉장히 많은 컬렉트들이 마이애미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예술품이나 또 그런 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기존에는 관광지이기도 했지만 뭐 도박, 술 아니면 그런 휴양지 느낌의 어떤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의 예술 문화의 중심 도시로 따라가게 된, 그렇게 선도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이애미 브랜드가 새로이 도시 브랜드 자산이 구축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연상하면 마이애미는 지금은 아티스트 또는 아트와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뭐냐면 브랜드 자산으로 지각된 품질을 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각된 품질은 뭐냐면 자,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폰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죠? 지각된 품질로는 굉장히 고스펙, 흔히 말하는 향상된 품질, 굉장히 고품질, 최고의 품질, 또 뭐 무궁무진한 활용성,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죠. 뭐 디자인도 되게 예뻐졌고, 또 LG 하면 뭐죠? 가성비, 그쵸? 그리고 애플 하면 감성, 뭐 애플 아이폰 하면 감성, 이런 여러분들이 브랜드 연상 이미지도 있을 테고, 또 지각된 품질이라고, 이거는 내가 쓰게 되면 이 정도 품질은 있을 거야 라는 지각된 품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고가격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들의 관여도가 굉장히 많게 되죠. 쉽게 말하면 관여도는 뭐냐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옷을 살 때 여름에 편하게 입는 티셔츠를 살 때 관여도가 큽니까? 비교적 저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샀다가 실패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관여도가 사실상 적은데, 반면에 엄청 고가격, 여러분들이 뭐 신발을 사거나 아니면 가방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꽤 오래 쓰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여도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지만 지각된 품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느끼면 거기에 따른 지각된 품질에 따라서 관여도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명품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이 브랜드 자산에서 지각된 품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각된 품질이 굉장히 잘 형성된 곳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에서 일본은 이미 지각된 품질은 입증이 세계적으로 된 곳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시민들이 영어는 못하지만 도와주려고 그러고 되게 친절한 이런 환대 서비스 마인드 굉장히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엄청 편리한 대중교통 각각으로 다 연결되는 시골 안까지 다 연결되는 교통 체계 그리고 깨끗한 도시 시설 위생 이런 것들은 이미 일본을 표현할 때 굉장히 잘 지각된 품질로서 우수하다는 그런 안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도시를 떠나서 한국은 어떤 지각된 국가 브랜드에 대한 품질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최근 잘 알고 있는 K방역 그리고 방탄소년단들을 비롯해서 한류 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K컬처, K팝에서 한 단계 격상된 K컬처 그리고 K방역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스마트 국가화된 우리 정부의 20년 된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와이파이가 어디서든 잡히고 또 이런 스마트 환경 모빌리티를 구축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굉장히 스마트한 도시로서 그리고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게 있죠. 특히 외국인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와이파이가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로밍을 부담스럽게 하고 오지 않아도 한국에 가게 되면 이 와이파이만 사용해도 데이터료는 뭐 그렇다. 그리고 요즘 여행 행태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책자를 많이 가지고 다녔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여행자들은 백패커들도 마찬가지로 구글 맵을 굉장히 이용 많이 합니다. 구글 맵이 최근에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관광지, 주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는 그렇게 약간 핫플이라는 식으로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안에 추후에는 구글 맵이 이런 관광 자원화 서비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런 구글 맵을 같이 연동시켜서 그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각된 품질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행 행태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 오게 되면 핸드폰을 가지고도 쉽게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 스마트 도시 이런 지각된 품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서 부산은 어떻게 브랜드 자산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연계시켜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냐고 보게 되면 이미지 유형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연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형은 자 그러면 자산 중에 브랜드 이미지 중에 어떤 거를 가질 수 있냐고 보는 거예요. 먼저 부산은 어떤 걸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고민을 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연 환경 관련 부산의 대표 이미지가 될까요? 정치 관련 어떻게 이미지 유형이 떠오르시나요? 경제 관련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회 관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문화 관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떠오르고 있다면 부산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했을 때 자연환경 관련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나요? 정치 관련하면 어디가 떠오르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연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 브랜드 자산입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다면 도시 브랜드도 없고 한국 브랜드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자연환경을 떠올랐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부산에 있는 자연 생태환경, 습지 생태환경과 그리고 도시와 해양과 해양 문화와의 조화, 바로 도시와 30분 내외로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계적인 도시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우리 정치 관련은 저는 한국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 개혁 이후에 약 60년 만에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 근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치에 관련이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정치에 대한 무지하고 또 정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30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나라는 단 몇십 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따라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치적으로도 빨리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정치 관련하면 대외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또 있죠. 이런 남북한 분단에 아픔이 있는 국가. 경제 관련, 경제 관련하면 부산은 해양을 빠질 수가 없죠. 해양을 빠질 수가 없고 또 부산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6대 대기업의 4개의 대기업이 시발점이 된 곳이 부산입니다. 또한 이런 경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토대로 보면 세계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65년 만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가 원조를 받으면서 간간히 살아난 나라였다가 지금은 타 국가에 원조를 주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14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해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그런 경제를 이룬 국가죠. 그리고 세계에서 기업 브랜드를 파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경제 관련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 관련, 사회 문제는 뭐 너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죠.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관련, 여러분들 문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빅히트의 BTS가 있겠죠. 이런 문화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꼭 문화가 뭐 문화라고 해서 음악, 예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스포츠 쪽도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우리나라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그 야구 문화나 아니면 그런 스포츠를 관람하는 그 문화 자체는 굉장히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제 뭐 경기를 얼마나 보러 가고 또한 TV 중계를 얼마나 스포츠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에 있는 홀리건들이나 굉장히 뭐 광적인 팬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 팬심이라는 게 있죠. 구단주들이나 뭐 이런 구단에 대한 팬심 그리고 이런 뭐 스포츠를 즐기는 이런 관람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또 호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e스포츠 특히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했던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e스포츠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미지 유형으로 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부산의 연관해서 하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또 이미지 유형이 있다면 또 이미지 연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미지 연상. 딱 이것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한국을 생각했을 때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브랜드가 뭐가 있죠? 자,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이키 호의적 연상입니까? 강력한 연상입니까? 독창적인 연상입니까? 여기서 별 5개를 주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나이키에 대한 호의적 연상이 떠오르나요? 별 몇 개를 줄 수 있을까요? 강력합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나이키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굉장히 강력한 연상이 떠오르죠. 스포츠 하면 나이키죠. 그리고 독창적인가요? 그렇게 독창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연상을 가진 것이 나이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호의적 연상과 독창적 연상, 먼저 호의적 연상부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중에서는요, 이제는 도시 브랜드를 떠나서 일단 기업 브랜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의적 연상으로는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존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죠. 이제 컴퍼니 소셜 리스퍼스빌리티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에게 좀 더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또 기업을 옹호해주고 또 기업을 지켜주는 그런
소비자들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제품을 찍어내서 많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를 흔히 말하는 호구로 보고 막 물건을 판매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에 기부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호의적 연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유한 킴벌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P&G 그런 것들도 CSR에서 지금 호의적 연상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CSV로 넘어갑니다. 이게 공유 경제 창출과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이론, 마이클 포트가 주창한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호의적 연상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연상으로 빠질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기업의 수익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 호의적 행동들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같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기업 모델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한번 연상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버스와 지하철 간, 버스와 관광지 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되게 길이 많이 막혔을 때 자전거로 가기는 힘들고 또 그 거리를 되게 단축시킬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 그런 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이동 수단에 있던 어떤 효율화를 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게 된 거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용료가 붙게 되고 그런 것들 수수료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이런 이미지 모델들이 세계에 지금 뭐 데카콘 기업이나 아니면 유니콘 기업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관계의 단절들을 SNS를 통해서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호의적 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이 기업은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연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호의적 연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어떤 곳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창적 연상에 대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기업 중에 독창적 연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강력하기도 하고 독창적이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저는 생각하기에 테슬라가 있고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사회의 많은 구조적 관계들을 변화시키고 있죠. 아주 독창적으로 그들만의 기술을 이용하게 해서 아주 많은 독창적인 기술들로 많은 사회의 변화의 주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의 이동 수단들, 특히 전기로 가는 이동 수단들이나 진공관으로 갈 수 있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기차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독창적인 연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독창적 연상이 가능하게 한 도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 유형과 이미지 연상을 만들어서 도시를 마케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브랜드 자산에 있는 여러 가지 연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에 접근하고 또 그것들이 도시 브랜드 자산과 도시 브랜드의 가치에 연동이 되고 그게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리고 리인포싱이나 아니면 리포지셔닝 그리고 리크레이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형적으로 풀어낼지를 여러분들 좀 학습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요. 이미 뭐 강의 시간이 좀 많이 넘은 것 같아서 뭐 사설은 삼가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